사춘기 끝.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날아듭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국그릇에 라면사리와 햄 조각이 보입니다. 이게 뭐야? 부대. 아이의 대답에 아리송해집니다. 부대가 뭐야? 부대찌개인데 찌개는 빼야 돼. 물이 하나도 없이 조림처럼 됐거든. 처음 끓여본 아들의 부대찌개입니다. 어젯밤 건조기에서 빨래를 안 꺼내놓은 게 생각나서 빨래에 개어놓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빨래를 개고 아들이 밀키트로 부대찌개를 끓였는데요. 처음이라 물량을 너무 작게 잡았나 봅니다. 그래도 대단한데? 짠 게 딱 물 안 주네요. 아이의 위트 있는 표현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엄마, 오늘 추워? 칭찬하는 걸 보니 내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않았는지 아들이 계속 카톡을 이어 보냅니다. 조금 춥긴 하네. 그런데 못 나갈 정도는 아니야. 아닌데요. 추운데요. 집안에 있는 녀석이 춥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 보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진짜 날씨를 묻는 줄 알고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지금 영하 1도야. 괜찮은 듯. 아니요. 너무 추워요. 못 가게 생겼는데. 아이는 스터디 카페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방학이니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마음을 알아챈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춥다는 핑계로 하루 놀 이유를 찾았습니다. 물론 공부 양이 준 건 아니지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좋아 보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낮에 기분 좋았던 아들은 저녁에 울먹거리며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눈동자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태양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핸드폰 고장나서 내가 쓰던 폰 빌려갔잖아. 거기에 내가 5년 동안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 아빠가 지워버렸어. 내가 얼마나 어렵게 그 단계까지 쌓아올린 건데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지울 수가 있어? 자기 폰도 아니면서. 아이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임인 줄 나도 압니다. 새 폰을 샀는데도 그 게임 때문에 전에 쓰던 폰을 애지중지 갖고 다녔습니다. 5년 동안이나 쌓아 올린 레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아이의 분노가 나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죠. 진짜? 아빠가 왜 그랬을까? 너무 속상했겠다.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아들이 화가 많이 났으니 사과해야 할 것 같다며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사춘기 초입에 들어간 남자아이에게 게임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정성껏 쌓아올린 성취감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아이는 진짜 망연자실을 했을 테지요. 사과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그래? 눈물이 글썽글썽하던걸? 왜 그랬어? 남의 폰이긴 하지만 자신이 쓰기에 불편하니 몇 가지 쓸데없는 보이는 어플을 지운 거겠지요. 나 같아도 그러긴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내 잘못은 아니니 안 그런 척 훈수를 둡니다. 아들은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을 나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바꾸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임을 잃고 났으니 말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자신의 존재를 거부당할 것 같은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한참 동안 집안에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뭔데 내 폰을 자기 마음대로 만지냐고 빌려간 거면서 왜?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만이 정적 안에서 가만히 남아 공기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 폰인데 함부로 어플 삭제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할게. 남편은 다음날 새 폰을 받고 아들의 폰을 돌려주며 가족 대화방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 너무나 속상하고 아쉬웠지만 아빠가 대놓고 사과하는데 안 받아주기도 미안했는지 아들은 괜찮다며 짧은 답글을 남겼습니다. 부족한 아빠 만나서 고생이 많다. 남편의 댓글 아래 나도 한마디 적었습니다. 그보다 더더더더더더 부족한 엄마 만나서 고생이 많다. 아니야, 사랑하고 고마워요. 남편이 카톡 답장을 보냈나 봅니다. 슬쩍 보고 말았습니다. 워낙에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카톡이 하나 날아듭니다. 감사해요. 가족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들. 아까 썼으면서 무슨 또 마무리 카톡인가 싶어 다시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고 고맙다는 카톡을 중2 딸이 보낸 거였네요. 오마이갓, 평소 감정 표현도 없는 녀석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빠가 사랑한다고 쓴 줄. 어느 집 중이가 이런 말을 할까? 감동. 사춘기 맞아? 사춘기 끝난 거 아니야? 까칠하게 굴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비논리적일 때 마구 대들면서도 절대 자신은 사춘기가 안 왔다고 주장하는 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질문도 많고 생각도 많아졌으면서 사춘기 아니고 의뢰 그러려니 하던 아이니 사춘기 끝났느냐는 말에 응답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함께 대화에 참여한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요. 중3 올라가려 하니 조금 사춘기도 정리가 되는 건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편안한 집안의 특성은 아빠가 엄마에게 늘 지고 가정적인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늘 나를 이기려 하지만 절대 나를 못 이깁니다. 어차피 못 이길 거 덤비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았는데요. 못 이겨서 아니라 안 이기는 거겠지요. 일하는 나 대신 청소며 정리 빨래까지 도맡아 하며 살림남 하기 너무 힘들다는 남편입니다. 글 쓰고 유튜브 찍느라 바쁜 아내를 위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러 가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남편 덕분에 아이들의 사춘기도 무난히 지나가나 싶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다음 날 한껏 친절해진 나는 아이들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나요? 우리 귀한 사람들 뭐하고 있나요? 여전히 딸은 익십입니다. 아들은 그냥 있어. 그냥 그렇게 있다고. 그냥 왜? 그냥 안 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말장난을 해내는데요. 이 녀석들의 이 생의 사춘기에선 또 어떤 얼렁뚱땅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언제 욱하고 대들며 눈물을 쏟아낼까요? 사춘기로 다가가고 있는 아들과 사춘기의 중심에서 홀로를 외치는 딸 사이에서 나는 중심을 잘 잡고 감정을 잘 추스러야겠습니다. 언제 파이트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쿠션감으로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